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Thinking 기반의 자기 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고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진짜 오래전이기는 한데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가 2003년도 그리고 대학원을 마치고 취직 준비한 때가 2006년, 7년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학원을 마치고 취직 준비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해왔던 공부가 있었고 또 인맥이 있었고 인프라가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지금 떠올려 보면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200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제 블로그에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하려고 준비했을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뭐 프리랜서를 할 수 있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해도 어느 정도 좀 페이가 된다든지 이러한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선택사항이 없었고 대학원에 가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무조건 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이 자기소개서 쓰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선배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미 회사에 들어가 있었던 뭐 주변에 뭐 어떤 자신의 뭐 친인척 가족, 친인척, 그리고 가족 이런 사람들한테 힌트를 얻고자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선배, 이게 여대이기 때문에 대학 선배한테 기댄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주변의 친인척 중에서는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뭔가 물어볼 곳이 없었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뭐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뭐 너무 옛날 이야기니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는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말보다는 이 대학의 선배라든지 기존에 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가족한테 막 아빠한테 좀 자세하게 물어보고 이런 걸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면 이력서라든지 뭐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해보면 자기소개서를 3개를 쓰면 그 중에서 그래도 2개는 면접을 보거나 그리고 최종 합격이 되었다라는 최근에 그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깨달음을 얻었냐면 제 친척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아니 언니가 여자이겠죠? 언니가 이렇게 유튜브에 자기소개서를 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요즘에 이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보는데 너무 네이버나 이런데 광고성 글들이 너무 많아서 좀 약간 도움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언니가 좀 자기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적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도 찍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제 주변에 그 예전에 썰을 만나다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좀 소견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썰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이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이 디자인 띵킹에 관련된 디자인 띵킹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과연 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방법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쓰려는 회사를 분석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회사 분석.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예쁘게 써볼게요. 네, 1번 회사 분석. 네, 자기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표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 회사에서 왜 이 인재를 원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이것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의 과거, 나의 경력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나의 경력, 나의 과거는 나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학창시절, 그것보다 더 어린 유년시절, 그리고 중요했던 뭐 대학 공부했던 대학 시절, 그리고 현재의 나, 현재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거를 이렇게 저처럼 그림으로 글씨로 표현을 해본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저는 해볼게요. 먼저 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떠올리는데 내가 좋아했던 것, 그리고 내가 잘했던 것, 그리고 내가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잘했던 것, 우수했던 것,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와줬던 것. 이제부터는 이 학교를 다니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얼마나 사회에 환원했고 봉사했는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내가 학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뭔가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현재의 나로서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내용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자, 스스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펼쳐졌다. 그러면 내 기억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이력서 중에서도 앞부분이죠. 내 경력이나 그리고 내 정보를 적는 그 부분을 적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채용 정보에서 말하는 내용을, 채용 정보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세요. 뭐 글씨체라든지, 그리고 뭐 자간이라든지, 아니면 글씨 그 몇 자 이상, 몇 자 이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읽고 나서 두 번째는 오타가 나지 않게 신경 써서 적으셔야 돼요. 네, 오타가 나지 않게. 그래서 내가 뭐 알파벳이라든지 한자라든지 영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다 오타가 나지 않게, 띄어쓰기마저도 오타가 나지 않게 쓰셔야 됩니다. 오타가 나지 않게 쓰셔야 되고, 자, 이제 경력사항으로 볼게요. 경력사항. 경력사항. 이거는 여기에 딸린 거니까. 경력사항에서는 내가
이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처음, 회사 준비를 한다. 회사 입사하려는 준비를 한다. 난 처음이다. 그러면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습니다. 다 적어야 돼요. 대학교, 대학원, 이런 거. 그리고 아르바이트 한 거, 인턴 한 거, 이런 거 다 적어야 되죠. 근데 이때 이 대학교의 전공이라든지 이 대학원의 전공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두 개의 전공은 이 회사에서 왜 이 채용을 하는지, 이 인재를 왜 원하는지와 연결이 돼야 돼요. 사실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대학교까지 적어요. 근데 필요하지 않다면 저는 대학원만 적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력자이기 때문이고,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뭐 다 적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이 대학교와 대학원의 전공과 연결이 지어져야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담당 업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경력사항을 적다 보면 네, 담당 업무라는 게 있죠. 이 담당 업무는 회사에서 이 인재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 요거 있죠. 요것과 연결이 되어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것을 잘할 것인가. 근데 이 회사에서 인재를 뽑는 이유랑 적합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인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되게 오래 쓸 수 있잖아요. 뭐 1년, 2년, 3년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이나 뭐 2년 동안 했다. 뭐 짧은 기간 한 거면 소용이 없습니다. 했고, 그럼 담당 업무나 활동 내용을 적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담당 업무나 활동 내용을 적어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인쇄소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떠올려요. 또 인쇄소에 했던 일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적어봐요. 내가 인쇄, 뭐 출판, 네, 그리고 상담, 뭐 이런 것들을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떠올려요. 직접 적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디자인 띵킹을 기반한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봐요. 적어보고 나서 1, 2는 했다. 그러면 이것과 연결해서 만약에 이 회사가 행정직을 뽑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여기서 툴을 배웠던 일러스트 툴도 있을 거고요. 배웠던 일러스트 툴도 있을 거고, 프리젠테이션, PPT 툴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글 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글, 그리고 PPT, 그리고 일러, 뭐 포토샵 이런 툴을 다룰 줄 압니다. 툴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안다. 근데 이런 걸 다 적는 게 아니라 한글, 포토샵, PPT, 일러스트, 포토샵 이런 툴 사용 가능. 이렇게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당신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즘에 좀 각광받는 게 뭐예요? 그렇죠. 편집 툴이죠. 편집 툴. 요즘은 다 디지털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편집 툴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이 매우 유리하겠죠. 유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경력사항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사항은 1년 이상인 것만 적는 거예요. 이게 예입니다. 예의. 뭐 1년 이하인 거를 적지 마라. 이런 거 정말 필요하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적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봐도 이 뒤에다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경력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정말,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1년 미만인데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정말 유명한 기관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알아주는 굉장히 높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6개월
6개월에서 뭐 8개월 정도밖에 인턴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지만 알아줄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초기 입사자, 그러니까 대학교를 막 졸업한, 대학원을 막 졸업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기관에 대한 경력사항은 적는 것이 좋겠죠. 적으세요. 왜냐면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입사하려는 사람들 나이가 어때요? 여자는 23살 정도 됐을 거고 남자는 군대 다녀왔으면 26, 7, 요 정도 됐을 거잖아요. 지금 뭔가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경력을 이룬 그런 나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미만이어도 좀 유명한 기관에서 내가 경력을 좀 쌓았다면 그 내용을 적는 게 좋고, 또 결국은 내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어떠한 인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정부기관이나 대기업 이렇게 좀 알아주는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지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세요. 요 내용. 지금, 브레인스토밍 했던 내용. 이 내용을 토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구예요? 누구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내세우려고 하는 거죠. 나에 대해서 내세우려고 하는데, 과거를 유년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 그리고 대학, 그리고 지금 현재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했잖아요. 앞에서. 그럼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혹은 나아진 점. 자, 이 공통점과 나아진 점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왜 이 인재를 뽑는지,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랑 연결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은 어떤 채용인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임의대로 뭔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년 시절에 한글을 굉장히 빨리 배웠다, 익혔다라는 부모님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해력이 되게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이게 들었다보다는 뭔가 입증될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자기가 유년 시절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둘 다 일해서 맞벌이셨다. 그래서 동생 2명을 데리고 놀아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채용에서 당연히 이 지금 회사에서 채용하는 사람들은 뭘 원하겠어요? 리더십.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몸에 배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리더십.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내 하나하나 쓴 것에 대해서 나는 이 회사에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단어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학창시절이다. 근데 내가 이때 봉사부장을 했었다. 그러면 봉사부장을 했었을 때의 나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도 이게 중요하죠. 현재도 나는 예전에도 이뤘지만 현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럼 리더십에다가 지금 봉사정신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기업들은
이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봉사 정신에 대해서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기업에서 일을 하는 거는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어울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기업 문화에 얼마나 잘 적응을 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 문화에 있었을 때 기업에 적응하기 위한 나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 네. 기본 바탕적 성격은 이 학창 시절과 유년 시절 여기에서부터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나의 이러한 능력이 온다. 나는 이렇게 지내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뽑으면 되게 잘 뽑는 것이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적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요 대학 시절부터는 현재 나까지 요 두 개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되게 전문적이어야 돼요. 전문적. 그럼 전문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내용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때부터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또 한 번 내가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배웠던 내용을 쭉 떠올리세요. 자, 경영학을 외우면서 배웠던 내용. 자, 배웠던 내용. 그리고 또 경영학을 하면서 내가 유익했던 시간. 그리고 우수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또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자, 떠올려요. 이것도 역시 브레인스토밍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떠올려요. 지금 제가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어디다 하느냐? 개별 쪽지에다가. 옆에다 두고 이력서를 쓰세요. 개별 쪽지에다가 적는 겁니다. 이런 내용. 다 개별 쪽지에다가 적어서 이력서 쓸 때 바로바로 보면서 쓸 수 있도록 내가 까먹는 게 있지 않도록 네, 쪽지에다가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채용과 회사에 어울리게 이걸 전문적 느낌이 나게. 근데 사실 대학생이기 때문에 매우 전문적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 플러스 그리고 이 다음 게 중요한데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적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또 내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해가지고 요즘에 편집도 할 줄 알잖아요. 인쇄소에서 일했잖아요. 편집과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유튜브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마케팅에 대한 어떤 지식 있잖아요. 이거를 대학 때 배웠던 지식 대학 때 배운 지식을 여기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그 경영에서 배우면서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뭐 정말 뭐 쉬운 단어는 SWOT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나는 마케팅을 연습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합쳐서 전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구구절절 쓰지 마라. 네, 구구절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장으로 막 그래서 저랬는데 저렇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뭐 했으며 뭐뭐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길게 쓰고 싶으면 뭐뭐 했으며 뭐뭐입니다까지만 네,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되고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적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다 적었다 한다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오탈자 그리고 이게 자기소개서를 읽었는데 좀 약간 미흡하거나 어색한 문장이 있지는 않은지 이때 주변에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한번 부탁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말이 매끄러운지, 뭐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점이라든지, 뭐 쉼표가 잘못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점검을 꼭 하세요. 점검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 이외에 뭐 서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도장을 스캔을 떠서 그 위에다 올려야 되는, 요즘 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서, 이런 것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 채용 정보를 확인하면서, 채용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네, 제가 별걸 다 알려줍니다.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다 넣어 놓으세요. 필요한 것들. 폴더 하나 만들어 넣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통장 사본, 도장 스캔본, 그리고 여기서 말했던 개인정보 동의서, 네,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네, 그리고 이력서, 그럼 이거 외에도 뭐 대학교 졸업증, 다 이런 거 다 스캔 떠야 되거든요. 이런 거 다 스캔 떠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폴더 안에 싹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폴더 제목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회사 이름. 그렇죠? 회사 이름으로 해서 폴더 안에 넣어야 되는 거. 내가 그 다음에 여기 뭐 봉사했던 거, 그런 거, 뭐 추천서도 있으면은 좋고요. 뭐 이런 것들 등등을 다 여기에다가 컴퓨터 바탕화면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 제 생각은요. 이 채용이라는 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채용을 1월 1일부터 채용을 받아요. 뭐 이메일로 받겠죠. 회사에서. 근데 이 1월 2일 날 넣었다. 예를 들어서. 혹은 1월 1일 날부터인데 1월 1일 날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아, 얘는 우리 채용을 계속 기다리면서 뭔가를 준비해왔던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날이나 둘째 날. 중요한 채용이라면 준비하고 있다가, 네, 이메일도 여러 번 확인하세요. 네, 여러 번 확인해서, 네, 확인해서 보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메일을 보낼 때도 이제 여기 이제 이메일에 안녕하십니까? 이번 무슨 채용에 지원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이 회사에서 지금 채용하는 인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른 분위기가 나도록, 예를 들어서 냉철하고 분석적인 그런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채용이다 라고 한다면 되게 딱딱 떨어지게 제가 이 채용에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채용에 입사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뭐 유튜브 마케팅 경험을 살려 뭐 신입이지만 회사에 기여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한 2줄에서 3줄 정도 나를 정말 간절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렇지만 이 회사의 채용에 좀 걸맞는 내용이 좀 맞는 이런 내용이 맞잖아요. 이런 내용 보고 싶잖아요. 도대체 얘가 무슨 경험을 했다는 얘기인지. 이러한 내용을 2-3줄 정도만 적고 나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꼭 입사해서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누구 딱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메일을 적는 것까지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디자인 띵킹 기술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쓰기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